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지금 건보 인턴 자소서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800명 채용을 하는데 이번에 일반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영어 성적이랑 자격증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영어 성적이랑 자격증이 모두 다 만점이라는 상황을 가정해 놓고 보면 결국에는 자소서 항목으로 최종 합격자가 가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건보는 면접까지 감안한 자소서 내용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는 인턴은 항상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원 동기, 입사 계획, 주요 사업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인재상, 큰 사람에 대한 거, 경험류,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민원응대 경험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직장관이랑 개인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보통 물어보는 거라 보니까 각각의 자소서 항목마다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실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신 답변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1번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가 설득했던 경험에 대한 것도 많이 묻는데요. 이번에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갈등 극복 사례에 대한 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적응력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에 물었고요. 이번에 2020년 상반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했던 여러분들의 경험을 묻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가치관이 맞는 분과 무언가 일을 같이 할 확률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르다는 부분을 반드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나와 같이 일을 하면서 갈등 상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갈등이라는 게 내가 냈던 의견이 저 사람은 별로라 생각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한 것이 나는 또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일을 하고 사람이 만나서 같이 뭔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 내 주장을 항상 우기는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내 주장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설득도 하셔야겠지만 상대방의 의견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의견이고 전체를 위해서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내 주장은 양보를 하실 필요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내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양보를 했던 경험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랬을 때는 항상 팀 성과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또 내가 이런 의견을 내더라도 모두 이 구성원 자체는 전체 조직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긍정적인 갈등 요소를 좀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면접을 감안해서 상대방과 갈등 상황 속에서 뭔가를 극복을 했던 경험에 대한 거를 꼭 물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민원이라는 거를 다루는 건보에서 여러분들이 인턴으로 하시는 내용도 보조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직접 그런 민원인 상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해 쓰는 거를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소속이 되어 있던 팀은 어디신가요? 그리고 그 소속팀 안에서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었고 내 위치, 내가 뭐 팀장인지 팀원인지 아니면 조장인지 어떤 위치에 있으셨는지 그리고 활동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했던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정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의견이 대립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대립되는 주장의 핵심을 반드시 요약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의견보다 상대방이 더 타당하고 너가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는 무엇이었고 그렇게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의 의견이 더 맞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분명히 나의 포용력 그리고 나의 배려심 어떤 어필하실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남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어서 따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장점을 어필하고 싶으신지 이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팀워크 관점에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틀을 잡아볼게요. 공동체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의견 수렴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처음에 문장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황 설명에 대한 부분, 어떤 구성원으로 어떤 대립 과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셨는지 정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 길게 상황에 대한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열해서 쓰지 마세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팀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결론에 대한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어떤 의견에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나의 어떤 장점, 그 이유,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상대방 의견에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을 순서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얘기하는 이 경험으로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느꼈는지, 이걸 생각하실 때는 건보에서 하시는 일, 인턴으로 가셔서 하시는 그 업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인턴 근무하시게 되면 다양한 민원인 분들을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방이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또 공감을 해줄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작성 예시도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팀 활동 당시에 어떤 팀이겠죠. 타인 의견 수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동아리 활동 당시 나의 A라는 의견과 상대방의 B라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에 대한 거를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수렴했던 거 있죠.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은 무엇이었나요? 이거를 세 번째 문장에다가 배치를 하면 팀 전체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시각, 이런 부분이 장점이었다라는 부분을 이 상대방 의견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설령 좀 희생을 하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강조는 조직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것이라고 재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 이 갈등 상황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수렴했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실 때는 처음 여러분들이 수용하셨던 게 아니실 거잖아요. 기존부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이런 경청의 자세, 이런 거 강조하신 분들 많죠. 충분히 그런 자세들이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하면 깨달았습니다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재확인을 할 수 있었던,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 하면 전부터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도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장점을 재강조하실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